엄마, 이번 설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김서방이 엄마 불고기 먹고 싶다네요. 아니야. 안 와도 돼. 각자 보내자. 엄마, 저번부터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아서 난리인데. 우리처럼 자주 오면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아, 이제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도 사위도 다 손님이야. 명절이고 생일이고 찾아오면 대접해줘야 해서 나도 힘들어. 아니, 엄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해요? 엄마가 자식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억울하다. 너희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밥만 얻어먹고 엄마를 위해 밥 한 번 사준 적은 있어? 그치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챙겨주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보고 싶구나. 이제부터는 내 집에 오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부모 자식 서로 안부만 묻고 사는 게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서동숙 할머님이십니다. 서씨 할머니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10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어린 서씨 할머니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지새웠고 시부모님과 동서들, 시누이들까지 모두 대접해야 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음식 준비,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모두 서씨 할머니의 몫이었죠. 명절이 끝날 무렵이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딸 수영이를 낳았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아들도 못 낳는 게. 이런 말씀을 곧잘 하셨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박대가 심해졌고 서씨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댁에 대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게 통념이었고 더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을 안고 친정으로 달려가 하소연해 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아라,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너만 더 힘든 게 아니야. 였습니다. 친정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남동생만, 우리 장남, 이라며 극진이 대했죠. 딸인 저는 그저 남의 집 식구 취급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세월이 흘러 친정아버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남동생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땅도 집도 모두 동생 부부의 몫이 되었죠. 반면 부모님이 아프시면 곁에서 극진히 병간호를 하며 봉양한 서씨 할머니에게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서씨 할머니는 친정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친정아버지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재산 좀 주세요. 아버지한테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씨 할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안 돼. 동생은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면서 왜 저는 한 푼도 안 주시는데요? 아버지 아프실 때 병간호하고 용돈도 드린 게 누군데? 동수 그놈 자식이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입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아버지. 시끄럽다. 딸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 감히 말대꾸야. 서씨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볼라니까.
그렇게 서씨 할머니는 부모와의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부모님이 잘못을 깨닫고 연락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후로도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동생과 며느리만 챙기셨지만 정작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동생 부부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고 장례식에 며느리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끝까지 아들 며느리만 자식 취급한 친정아버지도 재산 다 물려주고 말년엔 버림받아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내외만 찾으셨지만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서씨 할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친정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딸 수영이만큼은 절대로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딸 수영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려 했고 공부도 열심히 시켰죠. 특히 딸이 결혼을 한다면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우리 딸의 든든한 편이 돼줄 거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먼저 세상을 뜨고 서씨 할머니의 딸 수영이는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무사히 대학 졸업 후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전문직을 가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죠. 우리 딸 은행원 됐다며 시장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수영이는 소개팅으로 지금의 사위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사위는 예의 바르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든든한 신랑감이었죠. 딸이 사위를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가 기억납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 씨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참 잘생겼네. 결혼식 날 서씨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집살이에 고생했던 자신과 달리 딸은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영아,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늘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효도야. 결혼 후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축하한다, 우리 딸. 딸은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하며 서씨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손주 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손주가 태어난 후 딸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근무하던 은행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도 잠시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위 역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딸은 서씨 할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털어놓았죠. 엄마, 우리 신랑이 회사에서 해고 당했대요. 저도 일을 안 다니는데 우리 가족 이젠 어떡하죠? 수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결국 딸도 다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복직은 쉽지 않았고, 결국 동네의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동안 서씨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고 싶다며 부탁했고,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손주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빈이 돌보기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너희 사정 뻔히 아는데 내가 손주 좀 돌볼 수 있지. 70세의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아기를 돌보려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뒤뚱뒤뚱 걸어오는 하빈이를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죠. 그리고 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씨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죠. 외식할 때면 항상 서씨 할머니가 계산했고 손주 용품도 사주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계산할게요. 됐어, 됐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나?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사주면 되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저희가 살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과 사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식사를 마쳐도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살 때도 당연히 서씨 할머니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딸을 위해 돈을 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일부러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부러 계산하지 않고 딸과 사위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죠. 그런데 딸은 갑자기 전화가 온 것처럼 핸드폰을 귀에 대고 밖으로 나갔고, 사위는 신발 끈을 고쳐 매는 척 하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종업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계산해줘요. 부끄러워진 서씨 할머니는 결국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딸과 사위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씨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와준 걸까? 이러다가 우리 딸이 버릇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애들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겠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새 직장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참자. 다행히 사위는 새 직장을 구했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독박육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야 서씨 할머니도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서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댁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딸 부부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서씨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집에서는 공짜로 밥을 먹고 밖에서는 일부러 비싼 음식을 시켜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고깃집 가요. 하빈이가 갈비 먹고 싶대요. 이번에도 또 외식이야? 너무 부담되지 않니?
아이고, 할머니가 손주 하나 고기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시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농담인 줄 알면서도 서씨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손주를 핑계대어 말하는 것이 더욱 서운했죠.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딸 부부는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곤 했는데 정작 차례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씨 할머니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사위는 TV만 보고 있었죠. 수영아, 엄마 좀 도와줄래? 김치도 꺼내야 하고. 엄마, 저 피곤해서 좀 쉬고 있을게요. 하빈이도 보느라 힘들어서. 하빈이는 지금 자고 있잖니? 그래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엄마, 명절인데 저 좀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친정이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딸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딸 부부는 마치 보지 못한 척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죠. 명절에 나만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자식이 아니라 꼭 손님 받는 것 같네. 에휴. 서씨 할머니는 점차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서씨 할머니는 점차 딸 부부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라고 딸이 말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줄이다 보면 딸에게 서운함을 느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런 서씨 할머니의 마음과는 다르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서씨 할머니의 칠순잔치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씨 할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딸 부부는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하냐며 가족끼리 좋은 데에서 식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서씨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편으로 속으로는 오늘만큼은 당연히 딸이 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예약했어요. 한정식 집인데 괜찮죠? 한정식 좋지, 깔끔하고 좋잖니. 인당 30만 원은 넘는 비싼 가격대였지만 자신의 생일이니까 특별히 딸이 준비한 것이리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하빈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네요. 딸은 갑자기 급히 일어났고 사위는 장모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척척 움직이는 모습이 서씨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만행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느낀 서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잖니? 이번엔 너희가 밥값을 내렴. 서씨 할머니는 일부러 주변에 들리게 크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지못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카드를 내미는 손짓도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과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러셨어요? 창피하게. 뭐가 창피하다는 거니?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밥값 받아내려고 하시고. 거기가 얼마나 비싼 집인데요. 참나. 내가 고른 집이잖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싼 데로 갔을 텐데. 서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자식을 망쳤다는 것을 말이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자식의 잘못은 부모로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이 기회에 저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서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딸과 사위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게 그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행동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말 딸 부부가 또 만나자고 하자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씨 할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엄마, 계산은요? 너희가 하면 되지. 난 바빠서 먼저 갈게. 딸과 사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서씨 할머니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딸과 사위는 밖에서 만나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1월이 되고 설이 다가오자 엄마, 이번 설에 저희가 갈게요. 김서방이 불고기 먹고 싶다네요. 라며 딸이 전화로 말했지만 서씨 할머니는 오지 말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씨 할머니의 의견을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번부터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처럼 자주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엄마는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서씨 할머니는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수영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오는 걸 마다하겠니?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도 사위도 다 손님이야. 명절이고 생일이고 찾아오면 대접해줘야 해서 나도 힘들어. 엄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해요? 엄마가 자식밥 사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억울하다.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밥만 먹고 밖에선 엄마가 매번 계산하잖니? 그치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제 명절 때 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올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초대하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보고 싶구나. 서씨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어서 서씨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서로 안부만 묻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서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딸은 삐쳤고 결국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할 때였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후 서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딸과의 만남에서 느껴졌던 부담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외식비 걱정도 없어졌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그녀의 일상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편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서씨 할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던 어머니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자 딸은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수영아,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잖아. 장모님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감사 표현도 안 하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장모님께 연락해서 그동안의 일들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빌자. 사위의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존심을 접고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영이. 그래, 수영아,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할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대접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딸의 집을 방문한 서씨 할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돌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께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약소하지만 준비했어요. 사위가 내민 것은 사위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걸로 생활비로 쓰시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시면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도 다녀오세요. 힘들 때 저희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차근차근 다 갚을게요. 딸과 사위가 건넨 선물에 서씨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러나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이에요. 이건 꼭 받아주셨으면 해요. 사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씨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잦은 만남이나 집에서 부담스럽게 대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견을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니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단다. 우리 앞으로는 간단히 만나자. 엄마도 나이를 먹었고 시대도 변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잖니? 서로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딸과 사위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가족은 커피숍에서 만나 간단히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커피숍 만남에 딸과 사위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차리거나 외식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과 사위도 어머니와의 만남이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커피숍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희도 부담 덜고 엄마도 힘드시지 않고요. 서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그동안 괜히 음식을 차리고 치우느라 고생만 했던 것 같아. 이번 경험은 서씨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부모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도 이제는 마음 한구석으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깨달음은 할머니를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과 사위에게 실망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았고, 딸 부부 역시 어머니와의 만남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족은 명절과 특별한 날마다 간단히 만나 안부를 묻고 커피숍에서 헤어지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식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